30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10초 이내 골라볼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보시죠. 보시면 얘가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과학이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건전한 이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이 뭔지 우리 알지 않을까요? 회의주의. 얘 회의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날까? 회의주의는 뭐 하냐면 의심하는 거죠. 의심. 야, 우리 과학을 실험하거나 과학의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할 때 의심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되겠죠? 신뢰성을 높이려면 확실하게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즉 이런 아주 비판적인 사고가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뭐하나? 얘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래서 회의주의나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인스파이러브니까
in spite of의 덩어리와 그 다음 내용은 얘가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그래서 in spite of professional standards 얘는 전문가적인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얘가 객관성의 어떤 주장, 그 다음에 동료 평가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적인 기준이 있다. 그냥 플러스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과학을 뭔가 실험하고 검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얘가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 플러스죠. 그 다음에 우리 너네 1학년 때 동료 평가 이런 거 하잖아. 동료 평가 왜 하죠? 남들이 한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평가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동료 평가를 하는 게 객관적이야? 동료 평가를 안 하는 게 객관적이야? 해야 되겠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면서 그거를 진위를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료 평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앞에가 플러스니까 뒤에는 마이너스가 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면 the conduct of science 과학에 대한 이런 실행. conduct가 뭐죠? 얘가 행위라는 명사, 얘는 행위라는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는 뭐예요? 하다, 행하다죠, 행하다. 아, 이거 특강 시간에 있었구나. 어쨌든 얘는 그 과학의 행위는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얘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편향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앞에는 플러스지만 뒤에는 마이너스다. 오케이? 논리 구조가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우리 not이라는 건 뭐랑 뭐랑 합쳐진 거예요? 얘는 not이랑 or이랑 합쳐진 게 결국엔 얘는 not이죠, not.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요, 이거 2019년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번 A가 not로 시작해요, not로 C번 A. 근데 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어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nor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부정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nor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얘가 부정어가 있어야 된다. 부정어 다음에 nor이다. 알겠죠? 이거 딱 2번 나왔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패턴. nor 앞에 부정어 나와야 되는 거 2019년 수능에 한 번 나왔고 2022년 평가원 문제 한 번 나왔고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nor 앞에는 부정어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또는 뭘 하지 않아요? 얘는 본인의 이런 어떤 작업물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로? 같은 심층조사 정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러면 전문가들이 해서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똑같이 본인의 업적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심층조사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좀 더 심층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 하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은 요 문장 해석이 약간 어렵거든요. 봐봐. 요 내용은 뭐냐면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우리 fund라는 건 뭐예요? 자금을 대는 거죠. 그럼 얘가 funding이라는 건 명사로 자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금의 출처를 아는 것은 뭐다? 얘가 매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서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제가 일단은 한 번만 더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해볼게요. 결론. 이 문장은 있잖아. 그래서 researchers부터 여기 who가 나오죠. 그 다음에 who부터 뭐까지? problems까지가 다 이 주격 관계 대명사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 researchers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were funded가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자금을 받은 거겠지, 그지?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시 한 번만 다시 읽어봐봐. 이게 정답을 고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번의 진위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보셨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봐봐. 여기서 하버드의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얘네들이 뭐 한 거냐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언제 주장을 했냐면 1960년대 주장을 했는데
얘가 문제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문제냐면 dietary fact니까 얘는 식용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게 되는 지방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 같은 걸 먹는데 혹시 무슨 지방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출시가 안 돼요. 혹시 알아요? 트랜스 지방이죠. 많이 먹었다고. 트랜스 지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얘는 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식용 지방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라떼 이거 이제 버릴 건데 어쨌든 이거 여기에도 지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준이도 뭐 먹고 있죠? 지방. 네 지금 뭐야 정확히 메뉴가 뭐야? 왕할매가 커피에 지방이 얼마나 있을까요? 존나 많을 겁니다. 또 삐졌어? 아니요. 표정이 안 좋아지네. 네, 삐지세요. 네, 강하게 키워야지. 저기에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지방량이 35% 이상은 있습니다. 저기 확실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용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서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leading 그 다음에 awa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nation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어떤 뜻이에요? 그냥 국가 나라죠. 근데 어떤 뜻이 있냐면 얘가 전 국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앞에 더가 붙었잖아. 얘는 전체 국민을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분명히 식용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가 제기를 했거든. 근데 전 국민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근데 뭘 벗어나게 하는 거냐면 from perceiving sugar, 즉 이 설탕을 뭐라고? 얘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다. 인지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다. 인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즉 설탕이 건강상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 국민한테. 그러면 설탕은 이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라고 연구 결과에서 안 나왔겠네?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뭐 했냐면 얘가 were funded, 자금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얘가 설탕 회사에 의해서. 얘가 설탕 회사한테 뭘 받으니까? 자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자기 연구에서 야, 전 국민한테 설탕 먹으면 좋대. 이렇게 하겠니? 그럼 그렇게 말하면 얘네들이 돈 줘 안 줘? 돈 안 주지. 그러니까 뭘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금.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객관적으로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금의 출처. 그렇죠.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거의 다 어디서 나와요? 물질적인 욕심. 즉 다시 말하면 돈이지 돈. 그치? 돈은 상당히 중요하죠. 돈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너네 통장에 하루에 2억씩 꽂히면 너네 행복할 것 같아? 아니 안 행복해요. 여러분요, 그 만약에 하루에 2억씩 통장에 만약에 꽂히잖아. 그러면 1년 이내에 자살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가정이 파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정이 파탄난다는 건 우리 원가족뿐만 아니라 저기 외가 뭐 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불행하죠. 불행해. 아주 불행해. 야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행복이라는 건 이제 여지에서 나오는 거지. 여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야. 야 내가 만약에 막 영어가 만약에 3등급이다. 이게 행복한 거야. 왜? 야 영화 이게 행복한 거라니까. 왜? 나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2등급으로. 야 존나 손절치네. 죽여버릴까 진짜. 나 공부하면 1등급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지가 있어야 재밌는 거야. 막 수학 문제 막 안 풀려. 막 21번 안 풀려. 22번 안 풀려. 이게 즐거운 거야 이게. 집에 가서 또 풀어봐야지.
또 해봐야지. 이게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야, 내가 연봉이 만약에 8천만 원이야. 나 내년에는 연봉 1억 2천으로 올려야지. 그 다음에는 1억 3천으로 올려야지. 이게 제 행복이야. 이게 행복.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인생을 모르는 것들이랑 얘기하려니까 대화가 안 통하네 이제. 야, 이게 참 됐어요. 그냥 수업이나 할게요. 제 인생을 모르는 애들한테 이런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다니.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행복은 뭐다? 여지다. 진짜. 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민아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좋아요.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봐봐. 다들 너무 손절 친다 진짜. 봐봐. 여기서 이 저자들은 나타내지 않아요. 뭘 나타내지 않냐면 본인들의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지 않는 거야. 자금의 출처. 근데 뭐해? 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즉 이 의료 학술지에 본인의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아? 야, 나 제약회사가 아니라 나는 설탕 회사에 의해서 돈 받았어. 그러니까 설탕 먹는 거 괜찮아. 이러면 누가 믿겠니? 당연히 밝히지 않겠지. 즉,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영향력 있는 아티클이라는 건 기사죠. 기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실리는 거죠. 그러면 요 저널지에 이 학술지에 영향력 있는 기사가 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향력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문장 봐볼게. 즉 봐봐, 얘네의 기사지. 얘네의 기사가 뭐예요? 야, 우리가 진짜 내신하면서 너무 많이 했다. 쉐이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기서? 형성하는 거지? 형성했다. 뭐를? 얘는 변화의 세대를 형성했잖아. 뭐 하는데? 이 먹는 패턴에 있어서. 즉 사람들한테 변화할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식습관이 뭐 한 거냐면 뭐처럼 보이냐면 얘가 낙담시켰다,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더 높은 설탕의 사용을 지금 낙담시키고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오히려 얘가 인커리지 한 거잖아. 돈 매겼으니까.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3번을 못할 것 같고 34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34번은 좀 어렵거든요. 최대한 그냥 정답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아쉽네. 34번 풀어볼게요. 어렵습니다. 최대한 해보시는 거예요.
무시심을. 정답 한번 골라보시고 봐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해보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어요. 봐봐. 일단은 앞에서도 내용 좀 보시긴 하는데 얘가 차이에도 불구하고예요. 근데 뭐 사이의 차이냐면 between the past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뿐만 아니라 between what has happened 지금까지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난 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과거와 미래 사이가 차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일어난 것과 앞으로 일어날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얘가 시사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과거에 대한 우리의 요 센스는 좀 인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영향을 받는데 즉 우리의 미래의 뭐에? 견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과거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즉 뭐냐? 원래 그냥 우리가 기존의 생각은 있잖아.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우리 기존의 인식이잖아. 근데 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뭐? 과거가 뭐한다? 바뀐다라는 거거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과거가 뭐한다? 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revolutionaries 얘가 혁명가들이에요. 혁명가들이 항상 뭐냐면 봅니다. 과거를 뭘로 보냐면 미래의 cause가 뭐냐면 대의 명분. 얘가 대의 명분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과거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미래의 대의 명분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과거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마치 뭐처럼이냐면 단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시처럼요. 내셔널리즘이 얘가 국가주의고 커뮤니즘이 혹시 뭔지 알아요? 얘가 COM이야. COM 가치야. 얘 공산주의지? 그러면 봐봐. 국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대요. 근데 우리 공산주의는 좀 와닿잖아요. 그죠?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거 거의 그러니까 중국은 정확하게 사회주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좀 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이잖아. 너무 느낌이 이해되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국가주의는 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국가주의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라고 생각할 거냐면 1970년대라고 우리가 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970년대 대통령은 혹시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죠. 네, 박정희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뭘 좋아했냐면 이 사람은 국가주의를 좋아했어요. 국가주의.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뭔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국가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의 이익이 있냐 아니면은 얘가 국가의 이익이 있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비문학 싸움입니다. 결국엔 알겠죠?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가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세대, 우리 아빠가 옛날에 현대, 두산 이런 데 다녔단 말이야. 그때는 몇 일째 혹시 일했는지 혹시 알아요? 몇 일째? 일단 기본 주 6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 6일 동안 일해야 돼? 왜 주 6일 동안? 국민들 갈아 넣어가지고 뭐 성장시키려고? 대한민국 성장시키려고. 그게 뭐야? 그게 국가주의야. 그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 세대 때는 바쁘면 일요일도 회사 나가나요? 나갑니다. 뭐 야근 수당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월급에서 그냥 그거 다 주는 것이고 무조건 국가의 이익, 국가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얘가 국가주의 이분의 세대예요. 그래서
어른들 있지 어른들. 좀 어른들은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다는 말할 수 없어. 근데 일부는 이분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때 대한민국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뭐 우리 아빠는 이런 게 약간 체감이 됐나 봐. 이 사람의 플러스 면도 생각하고 마이너스 면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국가주의가 뭔지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할 거냐면 야 우리는 무조건 국가의 이익이 중요해. 왜? 우리나라는 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의 미래는 어디다 건 거야? 국가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기가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 입증해야 되겠지. 본인의 대의명분, 본인이 국가주의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그 증거가 뭐야? 과거야, 과거. 예를 들어 생각해봐. 예를 들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다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를 들어서 얘는 얘 이순신 장군 군인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조국에 헌신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돼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예요? 그냥 정당화지. 너네 이순신 장군이 군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봤니 혹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장군이다 위대하다는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거를 뭐 하기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주창하기 위해서 뭐야? 과거를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개념을 자꾸 뭐 하는 거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프레임을 씌운다고. 즉 뭐야?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뭐 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뭐 본인의 주장을 뭐 하려고? 본인의 미래의 견해를 뭐 하려고? 상당히 강조를 하려고. 이해됐어 혹시?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혁명가정. 예를 들어 혁명가정. 이 사람들은 항상 뭐 하냐면 과거를 봐요. 뭐를? 본인의 미래의 대의명분을 위한 프레임 씌우는 하나의 용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의 인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어.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 것만 얘기하겠지.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주식으로 망한 사람 이야기를 막 얘기하겠니? 과거의 거?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거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프레임 씌운다라는 요즘 말로 뭐 한다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다 건너뛰고 이제 빈칸으로 가볼게. 가볼게. 국가주의 오늘 이해됐죠? 그러면 rather than 본다라기보다 즉 뭘 보는 거예요? 과거의 손길을 본다라기보다. 근데 뭐 한다고? 얘가 미래를 형성한다고. 즉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형성한다라기보다야.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라기보다.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라기보다 이 방향성이 아니라 뭐다? 얘는 그 리버스가 될 수 있다. 리버스가 우리 무슨 뜻이죠? 반대잖아, 반대. 그게 아니라 뭐야? 미래가 과거를 형성해버리는 거야. 이거 25년 3월이지. 이거 왜 했냐면 이거 작년 2학년 애들이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갔던 거야. 근데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뒷담 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학생들은 아니셔가지고 제가 어떤 여학생한테 이거 10번 설명해줬어요. 옆에 앉혀놓고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근데 제가 정착한 예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계속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결론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뭐 한두 번에 이해 안 되면 당연히 설명해 주겠지. 제발 질문하시고. 이게 늘어가야 돼, 늘어가야 돼. 알겠지? 어쨌든 됐습니다. 반대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뭐겠어? 다 빼고 여기 어차피 삽입구니까 다 빼고. 그럼 뭐야? 과거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과거는 미래의 나의 견해. 미래에 내가 뭐를 주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선지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다른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 정답은 1번이죠?
미래의 방향성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 영어를 지금 딸려도 돼. 영어는 채우면 돼. 하지만 이 내용의 이해는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돼.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 딱 한 문제만 빨리 풀고 마무리할게요. 저 안 하기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미안한데 3분만 더 수업할게. 요거 37번. 네, 20초 이내에 결정을 내려보세요.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대한 골라보시고요. 같이 봐볼게요. 봐봐. 일단 요거는 박스 문장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먼저 보시면 여기서 스트레스는 not only affect, 얘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뭐를? 스트레스는 당연히 신체적인 질병에도 원인이 당연히 되겠죠. 영향을 끼치고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바로 그 구조, 우리 뇌의 바로 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네, 그러면서 making us,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even more likely experience, 경험하게 만듭니다. 근데 뭘 만드냐면 얘가 이제 drain 됐다라는 게 지친 거란 거거든요. 지친 뇌를 경험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야. 스트레스 영향받는다? 그러면 뇌가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봐볼게요. 그러면 A번에 이제 문장 보니까요. 여기서 뇌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뇌는 나왔죠, 뇌. 근데 뇌에 어떤 부분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모임에 사실 자명하겠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뇌의 부분은 뭐겠어? 해마겠지, 해마? 맨날 나오는 제재 중에 하나가 히포캠퍼스. 이거 해마잖아, 해마. 그지? A번은 이런 뇌의 부분이 없으니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이냐 C번이냐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좀 전문 용어가 약간 나와서 그렇긴 한데 봐봐. 여기서 그것이 봐봐 생각해봐. 얘가 주어 대명사 이시야. 그럼 만약에 얘가 B로 시작한다면 얘는 뭐일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야? 앞에 있는 주어인 스트레스겠지, 그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의 부분으로서? 얘의 의무의 일본으로서. 근데 얘가 뭐 한다 했냐면 얘가 지금 조절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이거 전문 용어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스트레스가 조절하는 의무가 있는데 근데 뭔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얘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럼 최소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최소 2가지야. 그럼 정신적으로 분류를 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살펴봤다. 최소 2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스트레스가 뭔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2가지 이상 뭐 한 일이 혹시 보이나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조절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예시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C번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연구는 행해져 왔는데 보여주기 위해서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건강한 사람의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했을 때? When they go through 얘네들이 겪었는데 뭘 겪었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즉 이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한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 연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한 연구는 보여주는데 하면서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뭔가 이러한 일들을 했느냐 아니면은 뇌의 부분이 나왔느냐 이걸 체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연구의 연관성인데 어떤 연관성이냐면 즉 해마가 좀 더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람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대.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서 주어 대명사 이시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로 연결된다면 한 연구가 이러한 것들을 했대. 연구가 뭔가를 했나? 거기다가 뭐 이러한 것들 뭐 나왔어? 야 그냥 연관성인데? 그럼 게임 끝났네. 뭘로? C, A, B로 게임 끝났구나.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지금 this part of brain 당연히 어디서 나왔고 얘가 지금 히포캠퍼스 나왔고 게임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 봐봐. 그러면 B번에 이러한 일들이 뭐였느냐? 얘가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2가지가 나와야 돼. 첫 번째.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정성을 모니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2가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의 it은 뭐예요? it? 해마가 조절해 준 거야. 스트레스가 조절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연구도 말이 안 되고. 그치? 주어 대명사가 중요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